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사이 16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주 이통장 관련 N차 감염은 5차까지 진행됐고 일시 폐쇄된 제주 성안교회에서는 소속 목사도 확진되는 등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대형 헬스장. 손님 출입이 금지된 가운데 긴급 투입된 방역관들이 역학조사를 벌입니다. 경남 진주 이통장단발 연쇄 감염자인 93번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연쇄 감염 사태를 겪었던 한림읍 주민들은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소문으로 입으로 드러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지. 다니기도 불안하고. 지금까지 늘어난 진주 이통장단발 확진자만 14명. 경남 481번 확진자가 지난달 17일 마사지숍에 들러 종업원이 감염돼 76번 확진자가 됐고 동료 피부관리사도 격리 해제 전인 지난 8일 양성이 확인돼 91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91번 확진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가족이 감염돼 93번 확진자가 됐고 이 93번 확진자는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외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접촉자 4명이 100번과 101번, 104번과 105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이통장단이 제주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뒤 한 달 새 5차 감염까지 발생한 겁니다. 수도권을 다녀온 뒤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복지관 차량 운전 봉사를 한 92번 확진자를 통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2번 확진자와 가족, 복지관 직원이 감염된 데 이어 지난 5일과 6일 교회 지하에서 함께 회의에 참석한 성안교회 목사와 교인 등 5명이 차례로 감염된 겁니다. 제주도는 이들과 관련된 접촉자 125명을 격리하고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감염력이 꽤 높고 빨리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온 다음에 증상이 발현할 때까지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점. 그래서 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방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또 해외 입국자 4명과 수도권에서 제주에 온 여행객까지 추가 확진되면서 제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 최근 일주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성안교회 목회자 관련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이 집중 방역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고 22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일단 현행 수준인 1.5단계가 유지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성안교회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목회 활동을 한 92번 확진자로부터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빠른 시간 안에 접촉자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역당국은 92번 확진자의 주요 동선인 성안교회와 은성복지관이 있는 제주시 아라동을 집중 방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배 참석 교인과 복지관 방문 학생 등 5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자는 신속하게 격리하여 방역 관리망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2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92번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7곳이 모든 학년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진주 이통장발로 확진자 2명이 발생한 한림읍 지역의 9개 학교와 접촉자가 있는 제주외고 등 5개 학교도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 수준인 1.5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진주 이통장 단발과 목회자 발로 특정되고 지금 시점에서 거리 두기를 상향한다고 해서 방역적 효과를 더 노리기는 어려워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는 감염원 그리고 확산되는 그 접촉 유형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통제되는 부분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주 이통장발과 목회자발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사나흘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주말이 지역 내 감염 확산의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한편 제주도 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의회 의원 일동은 보도 자료를 통해 어제 하루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에 처했다며 제주도에 비상대책 기구를 만들고 현재 1.5단계인 거리두기 격상을 고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말연시 행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코호트 격리, 시뮬레이션 실시, 역학조사관 증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주 지역의 격리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내 3개의 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191개 격리 병상을 마련했고 현재 17%인 31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병실 운영 세부 방침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는데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라며 20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로를 걸어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갑니다. 놀란 여성은 양산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쓰러졌고 이튿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28살 강모 씨는 인터넷 방송 여성 BJ들의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하다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지자 범행에 나선 반면 피해자인 39살 김모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저축하려고 1시간 반을 걸어서 퇴근하다 변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유가족들이 집안 형편이 한이 된다며 호소하자 판사가 어떻게 속죄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강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들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 씁쓸하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계획적이었고 그 범행 그 상황이 너무 잔인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제주 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1심에서는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의 가족이 흉기를 제출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만 묻기로 합의한 것은 유감이지만 도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합의를 통해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안내 문구에는 현 공항 확충도 검토됐었다는 내용이 반드시 삽입돼야 하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성산읍 별도 여론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로 제주자치경찰단의 소속이 제주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바뀝니다. 사회 문화에 관한
국회는 본회의에서 경찰청법 전부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제주자치경찰은 그대로 존치되지만 소속은 현행 제주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바뀝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비위 행위 의심 직원의 명예퇴직을 수리하고 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도개발공사의 기관 경고와 시정 등 30건의 행정 조치와 관련자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직원의 공금 횡령 비위 제보를 받고도 규정에 따른 특별 감사를 하지 않고 해당 직원의 명예퇴직을 받아줘 퇴직 수당 8천만 원을 지급했고 지하수 취수 개발을 하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특정 기관과 49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야생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인 제돌이가 동료들과 함께 건강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돌이는 지난 2009년 불법 포획돼 서울대공원에서 공연을 하다 2013년에 야생 방류됐고 등에는 표식으로 숫자 1번이 찍혀 있는데 핫핑크 돌핀스는 대정과 성산, 구자읍 일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흑우가 제주에서만 서식한 고유의 품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제주흑우연구센터는 유전학적 연구 결과 제주 흑우는 한우와 일본 와규 등 다른 품종과 유전적 특성이 다르고 제주의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돼 다른 품종과는 차별화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흑우는 불포화 지방산과 글루타민 함량이 높아 다른 품종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해 다른 지방을 방문하는 도내 수험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연말까지 대입 전형을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한 뒤 돌아온 수험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 거주지가 제주도이고 14일 이내 다른 지방을 방문한 수험생과 보호자로 전형 응시 확인 서류와 탑승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공항 선별진료소와 6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11명의 성착취 영상 200여 개를 제작한 뒤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배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